주요 지수와 수급 현황들 알아봤고요. 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지점의 류민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와 포인트들 930 투자전략실에서 오늘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실적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시간 전쯤일까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차장님과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의 예상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1조 원 안팎이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매출액부터 보시면요. 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9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으로 전기 대비 33%, 전년 대비 53.37%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깜짝 실적을 기록을 한 거죠, 차장님. 예. 네. 사실 엄청난 실적이죠. 네. 12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 초 한 1분기 전만 해도 10조 원 초중반 예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전에 나왔던 어떤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는 11조 한 초중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일단 실적은 그거에 최소한 1조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냈는데 주가는 사실 좀 이게 보면 사실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실적 좋고 3분기도 좋을 것 같다. 3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4분기부터 좀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내년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중론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는 어떤 메모리 쪽 주가에 대한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그 업체들이 예를 들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좋은 실적과 향후에 가이던스도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 좋은데 물론 EUV 장비에 대한 부담감 이게 이제 LPG선 한 척에 맞먹는 1,500억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 그런 부분으로 주가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AMD라든지 엔비디아, 여러분 잘 아시는지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는데 이 대표적인 공통점들이 엔비디아 같은 건 암을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AMD는 자일링스에 대한 M&A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결국은 그러면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안 오른 이유를 찾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1년,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이 지금 어떤 부각이 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찌됐든 총수의 부재라는 측면. 그래서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구체화가 된 게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두 가지 부분. 그래서 투자 이제 어떤 투자라는 구체한 부분하고 M&A,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유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활용할 것이나 이 두 가지로 좀 봐야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성장,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현장에서는 안 사다가 지난주에 사실 편입을 했는데 삼성전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IT 쪽에 지금 일단은 오늘도 일단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기간의 매도가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옵션 만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저는 일단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좋게는 보고 계세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의 기회는 그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하반기와 내년 얘기를 살짝 해주긴 하셨는데 어제 또 노무라 증권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을 15조 원대까지 전망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부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 분들하고 해외 쪽하고 좀 다른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분들은 이제 신중론 분들이 조금 이제 절반 정도로 육박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외 어떤 고무적인 어떤 그 레포트보다는 지금 국내 레포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기관에서의 어떤 매도 부분이 좀 점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분명한 건 이제 사실 내년은 잘 모르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잘 네. 모르는 부분. 일단은 3분기까지는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매력 있는 구간이다. 일단 단기로 봤을 때 그래서 3분기까지는 봤을 때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스탠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오늘 주가는 좀 하락을 하지만 좀 네.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쪽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삼성전자 우리가 뚝심 있게 좀 네, 잘 됐으면 지켜보자라고 좋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오후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LG전자의 2분기 실적 예상치는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17조 1,04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229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A, 생활가전과 HE, TV사업부의 실적 호조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역시 분기 실적 1조 대 사실 지난 분기 때 가장 큰 실적을 냈죠. 네. 그 실적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작년 대비는 전년 대비는 상당히 높은 실적.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생활가전 H&N 사업부 그쪽 그러니까 가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지금 또 에어컨이 잘 팔릴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옷 건조기,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상당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LG전자 제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네. 조사한 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네. 보면은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또 OLED TV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LCD TV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래서 HE 사업부도 상당히 또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개의 실적이 1조 원대를 거의 육박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MC 사업부가 철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지금 24분기에 5조 원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 2천억 대의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한 사업부였는데 이게 이제 7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재무상으로도 이쪽 부분에서 조금 어떤 온기가 쏟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역시 LG전자는 이쪽 가전 쪽 이제 이 가전 쪽이 사실은 2분기에 또 피크를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들이 2분기 지나서 조금 슬로해지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조금 슬로해질 때 그래서 결국 LG전자도 이제 신성장 동력 사건인 LG 마그나와의 그 전장 부품 사업이 가장 크게 지금 주목받는 시기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지금 수익선에서는 별로 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수익선 개선이 이루어지고 성장 동력을 발판을 삼는다면 LG전자도 성장 동력 그쪽 부분으로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 쪽은 원래 잘하는 거고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장 사업 쪽으로 최근에 크게 힘을 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빠르면은 연말쯤 그리고 예. 4분기쯤에 좀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3분기에서 하반기 때 아마 손익 네. 분기점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흑자 전환 같은 경우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어차피 전장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자동차 쪽하고 네. 같이 연관돼가지고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수익성 사업의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대 LG전자 조금 투자 매력도가 더 있어 보이는 종목은 차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단기로는 저는 네. 이게 이제 이런 큰 종목 단기로 얘기한다는 건 그렇지만 단기로는 전 삼성전자, 오. 그 다음에 네. 중기로는 LG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넘어갔습니다. LG전자 얘기로 저희가 실적 얘기를 먼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2분기 실적 분위기는 어때요? 좀 전체적으로 좋을까요? 2분기 네. 실적은 어차피 작년, 전년 대비 기저효과 가장 피크를 치는 부분이 2분기이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는 상당히 2분기에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그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들 위시해서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2분기에 피크아웃 치는 업종들이 꽤나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경기 민감주 일부 섹터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성장 섹터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들이 계속 또 이루어지겠지만 성장 섹터에서도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희소성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그닥
성장이라는 어떤 뭐 체감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이 찍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주 찾기가 더욱 옥석 가리기가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적 상향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루어질 종목들이 업 섹터를 보면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일부 IT 그다음에 또 일부 바이오 업체들, CMO 업체들 그다음에 그쪽 업종을 좀 계속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실적 지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증시 향후 계속적으로 좀 회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사실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는 중간에 실적 발표할 때는 조금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주가만큼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약간 지금 슬로에 지금 많이 지금 못 올랐죠. 최근에는.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 다시 한번 가셔야 될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경기 소비주 관련주 이렇게 좀 세 개 카테고리에서 종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만큼 관련 얘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얘기해봤고 실적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적 개선 기대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모멘텀이 강할 종목 위주로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3분기는 또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네.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SK 머티리얼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SK 네. 머티리얼즈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어제 근데 또 강했어요, 주가가. 예. 네. 네, 이게 좀 이게 옛날에 이제 OCI 머티리얼즈였죠. 그래서 SK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한 이후에 SK 머티리얼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제공, 이런 쪽에서는 특수가스, 이제 NF3라고 이제 또 대표적인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근데 그 특수가스를 제조 영위하는 업체인데. 캡티브 회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좀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NF3라는 특수가스가 이 대부분의 IT 쪽에 낸드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OLED, LCD 최근에 가장 좋다고 하는 쪽에서 대부분 제조 공정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일본 기업들하고 많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또는 자회사로 들어오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을 보면은 SK 쇼와덴코가 이게 이제 식각 용 가스 생산하는 쪽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출하량이 지금 상당히 조금 좋고요. 그 다음에 SK 트리캠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구체입니다. 양극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 SK 트리캠의 전구체 성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SKM 퍼포먼스 상당히 좀 기업명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SKM 퍼포먼스가 포토레지스트 여러분 아무나 잘 아실 겁니다. PI라는 네.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SKM JNC 또 OLED 소재 또 요즘에 OLED 소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또 CCUS라고 이제 최근에 앞으로 ESG가 이제 계속적으로 화두가 된다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죠. 이산화탄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포집하는 겁니다. 이 기술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부터 또 기술 체결을 했거든요.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찍힐 어떤 각각의 두루 산업들의 지금 각각의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는 여러분들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보면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는데 이게 또 움직일 때는 또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1분기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3분기 상당히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역시 컨센서스는 상향입니다. 실적이 조금 슬로해지지만 컨센서스 상향이라는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모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예상치 보시면 매출액은 2,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7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OLED도 성수기가 도래를 하고 있고 자회사들의 성장이 또 동반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SK머티리얼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5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많이 만점이 올랐지만 나왔네요. 5점 네. 줘도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볼까요? 보면 네.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어떤 기간 행보를 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을 이렇게 이뤄가거든요. 이렇게 이뤄가는 형태고 지금도 역시 기간하고 어떤 박스권에 좀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향후 성장성도 탑재된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목표가를 제가 얼마로 모르겠네요. 요게 얼마로 그러니까 보시죠? 한 네. 4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 박스권을 조만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박스권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는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 박스권 상단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7만 5천 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종 목표 주가는 SK머티리얼즈 45만 원 보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머티리얼즈였고요. 다음 종목은 S51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실적 예상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가량 증가한 5조 9,743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며 3,906억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뭐 S51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원유가 유가 상승하고 같이 더불어서 움직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유가 상승분만큼 지금 정유 마진은 올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은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유가 상승도 되고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 BEP도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서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주가 상승이 기대되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직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유가가 일단 상승한다면 전체적으로 본 종목도 일단 상승할 가능성은 크다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금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유엔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반대라는 부분인데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골자는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골간,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가 과거에 이제 작년인가요?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감산 합의 실패 때문에 유가의 하락, 물론 이제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량을 최소한 어떻게든 조절하면서 유가, 그러니까 P라는 부분을 상당히 지금 우월한 점유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우디하고 예멘 사이가 과거에는 상당히 뭐 혈맹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도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과 UAE가 지금 뭐 국교를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이가 조금 안 좋은데 아무튼 지금 일단은 공급으로 지금 유가 상승을 지금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또 하반기 지금 또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수요도 역시 견고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유 같은 게 좀 올라와야겠죠. 코로나가 진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 감안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3분기에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일단은 유가는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상당히 유가는 고공행진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4분기 때 뭐 이란산이 또 공급에 또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감안해서 제가 볼 때 뭐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80달러는 일단 넘어설 것 같고 네. 100달러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한 제가 볼 때 80에서 90달러 정도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플레이를 가지면서 3분기 내에 고점을 갱신했을 경우 유가가 S51은 어떤 매도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전망을 해주셨고 정제 마진의 반등 시점 역시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S51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종목은 몇 점일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4점을 줘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점 일단 5개 주고 3분기 내에 유가 플레이를 같이 접목을 해서 그때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뭐 3분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가의 네. 한 뭐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달러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주시죠. 네. 네. 차트를 보면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뭐 유가가 뭐 지금 뭐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오늘 어제 전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한 측면에서 오늘 좀 주가가 오늘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유가라는 부분이 뭐 내일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오늘 뭐 이 정도 시점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예를 들면은 한 요 정도 10만 원 한 초반대 10만 2천 원, 3천 원 오면 또 한 번의 매수 타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같이 또 쫓아가서 물론 만약에 뭐 유가가 뭐 상당히 급등을 해서 그 다음날 뭐 5% 10%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제가 볼 때는 1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목표가를 13만 원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의 오버슈팅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 수익 실현의 어떤 매도 타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51 오늘 주가는 3%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어떤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는 실적 개선 기대 중입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실적 모멘텀이 강한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소개해 주시죠. 좀 대형주인데요. 예,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뭐 LG 마그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저 역시 크고요. 그래서 LG전자 그렇다면 LG전자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전장에 당연히 들어가는 그 부품이고요. 그래서 광학솔루션 사업부 실적이 조금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G는 기판 사업부 역시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장 부분의 수익성도 아직은 개선이 조금 미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죠? 애플향입니다. 애플향인데 애플이 9월에 아이폰 13으로 명명이 될지 12 플러스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3이 되겠죠. 하반기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주가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인가요? 상당히 너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 그래서 LG 이노텍 그다음에 또 하나는 JKW향 아시다시피 헤드램프 제작 회사죠. 이쪽의 전장 부품도 역시 또 가시화될 것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 역시 아까 말씀 SK멀티처럼 평상시 무겁게 움직이지만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전장과 관련된 부품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멘텀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이노텍 별점 확인해 볼게요. 몇 점일까요? 별점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3개 종목이 다 만점이 나왔는데 LG이노텍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짚어주시죠. 이거 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 역시 이렇게 밴드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밴드 내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역시도 이제 밴드 내에서 여기서 어떤 형태로 갈지 바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살짝 눌렀다가 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 관점을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부딪히면 제가 볼 때는 22만 원 정도 여기선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2만 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데 일단은 오늘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옵션 만기일하고 FOMC 의사락 공개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주가가 조정한다면 흔들린다면 그 변동성이 있다면 그때 한번 또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차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 요즘 계속 말씀드린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단 주가가 약간의 변동성, 해외 변수라든지 어떤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8만 원을 제시합니다. 손절 가격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 가격 20만 원 일단은 한번 짧게 잡아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손절 가격 20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가격 전략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가는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만 원 매수 가격으로 지정해 주셨고 분할 매수 전략 가져가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3개의 종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먼저 SK머티리얼즈 2분기
후실적에 이어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고하고 있습니다. 별점 5개 나왔고요. S-오일은 투자 매력도 역시나 별점 5개 주셨습니다. 차장님이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는 LG이노텍이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28만 원, 손절 가격 20만 원이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오늘부터 문을 열게 됐는데 실적에 대해 공부를 또 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원타증권의 류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